안녕하세요. HSK 강사 윤여정입니다. 6월 적중 특강을 5월 기출문제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독해 일부분 괄호에 알맞은 단어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 단어마다 특징이 있죠. 요거를 좀 알아볼게요. 报名은 동사로 등록하다, 신청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가 되겠고요. B는 随着 수의자는 정말 자주 나오죠. 전치사. 전치사는 특징이 뭐예요? 전치사는 뒤에 항상 뭔가랑 묶여서 구를 이룬다는 거 해서 요거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수의자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일반 전치사 자리에 온다기보다는 보통 문장 제일 앞쪽에 던져지고 콤마 찍고 주어가 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 하면은 요 괄호 주의만 봐도 바로 답을 넣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부분 기억해 주시고 뭐뭐에 따라라는 뜻. 그 다음 지혜고, 지혜고는 명사로 결과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D는 동사로 상신, 상심하다, 마음이 아픈 거죠. 이런 뜻. 그 다음 E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진관, 진관이랑 똑같은 거. 뭐예요? 수이란 해서 같이 외우시면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세트가 뭐 있다? 진관, A, 세트, 딴, 그러나라고 적을게요. 그러나라는 뜻의 단어들이 너무 많죠. 但是,不过, 可是, 然而 해서 요거 4개 묶어서 기억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요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还是 게다가 라는 뜻의 요거까지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네 종류 네 종류와 그 다음 还是까지 뒤에 자주 나온다는 거 세트로 묶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접속사죠. 비록 뭐뭐 하지만 그러나 뭐뭐 하다. 게다가 뭐뭐도 하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46번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앞에서부터 你当时, 너 당시에 如果, 만약에 不那么 추신, 그렇게나 덤벙대지 않았다면 추신은 세심하지 못하다, 덤벙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렇게나 덤벙대지 않았다면 그 다음 뒷문장 한번 가볼게요. 也许는 부사로 아마도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부사 앞자리가 비어있으니까 주어가 나올 자리일 가능성이 많겠죠. 주어는 보통 명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명사가 다행히 하나밖에 없었어요. 시, 지혜고, 결과는 아마도 달라질 수도 있었을 거야 라는 표현으로 C가 답이 되겠고요. 47번 제일 앞이 비어있네요. 뒤에 거 한번 볼게요. 社会, 사회,经济的发展, 사회 경제의 발전이라는 명사가 나오고 콤마로 끝나버렸어요. 명사랑 구를 이루는 아이가 뭔가 하나 나올 것 같고요. 뒤에 볼게요. 人们的生活水平,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普遍提高了. 생활 수준이 보편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러면 명사랑 묶여서 구를 이루고 문장 제일 앞에 튀어오는 아이 뭐예요? 요거 개사, 전치사죠. 随着, 사회 경제 발전에 따라 라는 뜻으로 답은 B가 될 거고요. 48번 真让我, 요게 힌트가 될 것 같아요. 랑은 사동 동사죠. 뒤에는 보통 명사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나 형용사 나오죠. 정말 나로 하여금, N으로 하여금 VA 하게 하다 라고 해석을 해주죠. 그래서 이런 거는 꼭 세트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랑 다음에 명사, 그 다음 V나 A 해서 V나 A 한번 찾아볼까요? 너무 많네요. 요것도 V였죠. 요것도 V였어요. 등록하다, 신청하다, 상심하다 해서 제일 맞는 게 뭘까요? 뒤에 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今天是我的生日. 오늘은 내 생일인데 난따오 설마 니랴 너희 둘이 또 왕러마 다 잊어버린 거니? 답은 뭐예요? 상심하다. 정말 나로 하여금 상심하게 하네요. 그 다음 49번 볼게요. 괄호가 제일 앞에고요. 리자라는 전치사고 나왔어요. 우리 집으로부터 웬 멀대요. 그 다음 뒤에 볼까요? 我还是 여기 힌트가 나오네요. 나는 그래도 뭐 하겠대요? 会专门来这家店. 나는 일부러 이 가게에 와서 吃烤鸭, 오리구이를 먹을 거야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요거랑 세트로 나오는 거 뭐 있었어요? 우리 아까 전에 했죠. 尽管 A 还是 B 형태로 B로 집으로부터 아주 멀지만 난 그래도 와서 먹을 거야 라는 뜻이 될 거고요. 50번 한번 볼게요. 여기 쉼표 있으니까 이거 끊어서 뒤에 거부터 한번 쭉 볼까요? 你最好, 너는 가장 좋기로는 提前, 미리 앞당겨서 앞당겨서 뭐 하래요? 뒤에 뭔가 목적어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동사 뒤에 나올 수 있는 게 좀 두 가지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동사 뒤에는 보통 동사가 이어져 나올 때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 목적어가 나올 때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사이에 들어갈 건 동사나 형용사
동사나 목적어, 명사 성분이겠죠. 명사가 들어올 가능성이 많은데 다행히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디첸报名 미리 신청하는 게 가장 좋을 거야. 앞에 거 살짝 해석은 해드릴게요. 这次参观的机会 이번 참관할 수 있는 기회는 난더 굉장히 얻기 어려운 거야. 그 다음 그러나 对人数 사람 수에 대해要求 요구가 있어. 사람 수를 제한한다는 뜻이겠죠. 몇 명만. 你最好提前报名 너는 일찍 가서 등록을 하는 게 신청을 하는 게 좋을 거야. 의미상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합동사 동사로 신청하다 빠오밍이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독해 일부분은 품사를 알아두시면 괄호에 집어넣기가 굉장히 쉽다는 점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다음 독해 이 부분은 ABC가 좀 뒤죽박죽 되어 있죠. 해서 순서에 맞게 나열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중요하게 생각할 거. 첫 번째 관련사 굉장히 중요하죠. 관련사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 좀 전에도 했었죠. 尽管 A 还是 B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초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虽然 A 但是 B 이런 것들 이런 관련사 기억해두면 굉장히 풀기가 쉬울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요번 56번에서 제가 소개해 드릴 거는요. 시간 흐름이에요. 어제는 뭐뭐 했는데 오늘은 뭐뭐 했다. 이런 시간 포인트들을 잘 잡으시면 흐름을 찾기가 좀 더 쉽겠죠. 여기도 보시면은 上周末 저번 주말에 어쩌고저쩌고 나왔는데 우리 지금 보시면은 또 시간에 대한 표현 여기 있죠. 현재는 어쩌고저쩌고 해서 B는 A보다는 뒤쪽에 위치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上周末 저번 주말에 我来这家商店的时候 내가 이 가게에 왔을 때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밑에 것도 한번 볼까요? 这双皮鞋 이 한 쌍의 가죽 신발은 还没打折 할인을 하고 있지 않았대요. 할인을 하고 있지 않은 거는 저번 주말과 관련이 있겠죠. 그럼 답은 나왔네요. A, C, B 형태로 이렇게 나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 흐름 같은 것도 잘 캐치를 하신다면 아주 유용한 힌트가 될 수 있다는 점. 다음 거는 관련사에 관한 건데요. 이런 거 딱 보시면은 굉장히 빨리 답에 접근할 수가 있겠죠. 即使 A 也 B, A일지라도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即使会游泳 수영을 할 줄 알지라도 也最好 가장 좋기로는 有大人陪在身边 성인이 옆쪽에 있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B 다음에 A라는 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얘만 이제 결정을 하면 돼요. 앞머리일지 끝으로 갈지. 해서 小孩子去海边玩 아이가 바다에 가서 놀 때 一定要注意安全 안전에 주의를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라는 표현. 어디 들어가야 돼요? 문장 제일 앞으로 가야겠죠. 수영을 하러 갔을 때, 놀러 갔을 때 반드시 안전에 주의를 해야 돼요. 수영을 할 줄 알지라도 성인이 옆에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고 끝내주면 되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만약 모르셨다면 필기해 두셔서 꼭 외워두세요. 굉장히 좋은 힌트가 될 거예요. 그 다음 독해 3부분은 항상 질문 먼저 읽을게요. 说话人 말하는 사람이 最可能在哪儿上班 어디에서 출근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가요?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한번 볼게요. 은행 나오고요. 邮局는 우체국이죠. 大使馆 대사관이라는 표현. 旅游公司 여행회사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본문으로 가서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행청 선생님, 我们将 우리는 장차 앞으로 为您 당신을 위해 提供 제공을 해드릴 것입니다. 무엇을? 此次旅行的一日三餐 이번 여행에 하루 3식 하루에 3번씩 식사를 주는 거를 제공을 해드릴 거래요. 요게 목적어가 되겠고요. 게다가 并且安排最专业的导游为您讲解 아주 전문적인 그런 가이드를 안배를 해서 당신을 위해서 해설을 해드릴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여기까지만 봐도 답은 나올 것 같아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행회사 직원일 가능성이 가장 많겠죠. 해서 우리가 굳이 끝까지 안 읽어도 우리가 밑에 부분을 한번 쭉 훑고서는 지문으로 간다면 답을 굉장히 빨리 풀 수 있는 요령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해서 답은 D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한 문제 더 해볼게요. 那个电视节目, 그 TV 프로그램은 뭐 질문에는 딱히 힌트가 없어요. 밑에 가면 볼게요. 每周播两次, 매주마다 방송을 한대요. 2번. 그 다음 B 볼게요. 非常受欢迎, 아주 환영을 받는다 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시는 위,健康, 위는 허, 뭐뭐와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건강과 관련이 있습니다. D 볼게요. 会教, 뭘 가르친대요? 演员, 연기자에게 做菜, 요리를 하는 걸 가르쳐 줍니다.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한번 쭉 볼게요. 熟悉的味道, 요 안에 있는 내용은 솔직히 못 읽어도 잘 몰라서 상관이 없죠. 뭐 작품 이름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最近, 최근에 深受, 아주 깊이 받는데요. 무엇을? 观众喜爱, 관중의 사랑을 굉장히 깊이 받고 있습니다. 벌써 답 나왔네요. 관중의 사랑을 깊이 받는다, 아주 환영을 받는다,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읽어도 답은 결국에 나오게 돼 있죠. 하기 때문에 독해 3부분은요. 항상 질문 읽어보시고 보기 먼저 쭉 보시면은 굳이 끝까지 읽지 않아도 답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 다음 좀 긴 거 한번 해볼게요. 독해 3부분 끝부분은 우리가 2개의 문제가 주어지죠. 그리고 길게 지문이 주어지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꼭 밑에 거부터 한번 읽어보시는 게 훨씬 빨리 풀 수 있을 거예요. 说话人, 말하는 사람은 对那些家长的做法, 그러한 가장, 家长은 중국에서요 부모님을 뜻해요. 아빠, 엄마 전부 다 포함한 거예요. 부모님의 방법에 대해 是什么态度,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고요. 동칭, 동정하다, 과이, 의심하다, 不关心,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다음 D는 完全同意, 완전히 동의하고 계시다. 해서 위에 거부터 한번 볼게요. 有些家长, 어떠한 부모들은요, 往往 항상 不同孩子的意见, 不同意, 동의를 하지 않는데요. 무엇에? 아이들의 의견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就给孩子, 아이들에게, 바로 아이들에게 报, 여기까지 报, 등록을 시킨대요. 신청을 시킨대요. 무엇을? 各种兴趣班, 각종 그런 흥미로운 반들을 갖다가 등록을 억지로 시켜버린대요. 그 다음 他们以为, 그들은 뭐라고 잘못 여긴대요? 这样, 이렇게 하면 能让孩子, 아이들로 하여금 将来 미래에 有更好的发展, 더 좋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잘못 여긴대요. 그 다음, 但, 그러나, 我对此, 나는 이것에 대해 表示 나타낸대요. 의심을, 의구심을 나타낸대요. 해서 답은 나왔네요. 여기 그대로 나왔죠. 怀疑, 똑같은 단어. 나왔네요. 바로 답은 B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우리 여기까지 봤었으니까 뒤에 거부터 한번 볼까요? 说话人觉得, 말하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해요? 家长应该怎么做? 부모님이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A부터 볼게요. 严格管理, 엄격하게 관리해야 된다. 그 다음 B는 注重积累, 중시하게 봐야 된대요. 쌓는 것을. 그 다음 C는 让孩子, 아이들로 하여금 决定, 결정을 하게 해야 된다. 그 다음 D, 不报, 등록하지 말아야 된대요. 兴趣班, 이런 재미있는 반들에, 흥미있는 반들에 등록하는 걸 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뒤에 거 한번 볼게요. 我觉得, 제 생각은요. 어떻대요? 孩子的兴趣, 아이들의 흥미야말로 才是最重要的,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대요. 그 다음 家长要让孩子, 가장은 부모님들은 아이들로 하여금 自己选择, 스스로 선택하게끔 해야 된대요. 여기까지만 봐도 답은 나왔죠. 아이들로 하여금 결정하게 하여라. 답은 나왔네요. 마지막 문장 굳이 안 읽어도 답은 다 체크가 되겠습니다. 해서 독해 3문 꼭 기억하실 거, 항상 밑에 부분 질문이랑 보기 먼저 보신 다음에 지문으로 올라가서 읽으시면 훨씬 더 빨리 답을 체크하실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쓰기 일부분 진행을 해볼 텐데, 형용사 수렴은 뭐 상급을 기초를 탄탄히 하고 오신 분들이라면 기억을 하시겠지만 요거는 꼭 기억해 주실 부분, 총 2가지가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형용사 서술어, 서술어 중에서 형용사를 서술어로 가지는 것은 뒤에 목적어 올 수 없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 앞쪽에서 부사어가 형용사 서술을 꾸며줄 수 있다는 거. 부사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부사, 조동사, 그리고 개사라고 우리가 보통 중국어로는 표현을 하는데 전치사 구를 뜻하죠. 해서 부사, 조동사, 개사, 구,
가 앞쪽에서 꾸며줄 수 있다는 것까지 요거까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서 문제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민주는 명사로 민족 춤이고 十分은 부사죠. 부사로 매우 흔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见완더 이거는 뭐 꾸며주는 표현이 될 거예요. 뒤에 보통은 명사가 자주 붙는 편이죠. 그다음 表演 명사 나왔네요. 공연이라는 뜻이고 공연을 하다라는 동사도 되고 전공은 동사 성공적이다 라는 표현도 되고 요거 형용사일 때도 결국엔 똑같은 뜻이죠. 성공하다, 성공적이다 라는 뜻으로 형용사.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보면서 한번 쭉 이어볼게요. 十分 같은 이런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의 특징은 형용사와 같이 붙어서 세트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十分 정도 부사, 很, 非常 이런 게 나오면은 형용사를 묶어주시면 굉장히 편할 거예요. 요거 두 개는 이제 묶어줄 거예요. 형용사를 꾸며주는 표현으로 묶은 거고요. 그다음 얘 소거를 해볼까요? 见완더 어제의 무엇 명사가 뒤에 보통 나오는데 얘도 명사, 얘도 명사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조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공연 민족춤은 좀 이상하죠. 민족춤 공연이라고 해서 요거 세 개를 이제 묶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어제 저녁이 아니죠. 오늘 저녁에 민족춤 공연이 그 다음 얘가 형용사로서 맨 끝으로 가버리면 얘가 당연히 주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해서 주어 먼저 나열을 해보고 今晚的民族表演 공연이 十分 아주 매우 성공적이다 하고 끝나는 문장이 될 거예요. 해서 품사를 알아둔다면 금방금방 이렇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동사수럼은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주어, 그 다음 서술어가 동사가 나오는 거, 그 다음 또 기억해야 될 거, 목적어가 항상 있는 건 아니지만 목적어 가질 수 있다는 거. 해서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또 기억하셔야 될 거, 앞쪽에서 부사, 조동사, 개사 가 앞쪽에서 서술어를 꾸며줄 수 있다는 것까지 머릿속에 넣으신 다음에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종라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어요. 뒤에 뿌나, 메이를 동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종라이가 나온다 하면은 뿌나, 메이가 있는지 얼른 찾아보시고 이렇게 있다 하면은 이어주고 시작하세요. 부사로 여태껏 뭐뭐 안 했다 라는 표현을 가지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야오칭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죠. 초대하다 라는 뜻도 되고요. 띠디는 남동생이라는 명사. 쥐 여기 동사 나왔네요. 동사 거절하다 라는 것을 중심으로 한번 주어랑 목적어를 이제 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뭘 거절해요? 비에른더 다른 사람의 남동생은 이상하죠. 다른 사람의 초대를 거절하다 해서 얘가 목적어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당연히 S가 되겠네요. 그 다음 부사는 어디 들어간다? 주어 뒤쪽에 들어간다. 나열 이쁘게 해주시면 띠디 남동생은 종라이 뿌 여태껏 뭘 안 했대요? 쥐 거절을 안 했대요. 무엇을? 다른 사람의 초대를 거절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오게 될 거예요. 88번 한번 볼게요. 하이쇼는 부끄러워하다 라는 뜻의 형용사가 될 거고요. 샤오허즈는 명사로 뭐 총각, 젊은이 해서 남자, 보통 젊은 남자를 뜻하죠. 그 다음 띠는 고개를 숙이다 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인데 뒤에 토우 해서 이거는 이합사로 많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띠, 토우, 고개를 숙이다 라는 표현. 그 다음 떠가 나왔네요. 요 떠자 굉장히 좋은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이는 보통 요 자리에 많이 써주죠. 동사 앞에 있는 게 이 동사를 꾸며준다 라는 뜻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요 떠가 나온다 하면 뒤에 동사가 나오겠구나 기억을 하신다면 조합하기가 굉장히 쉬울 거예요. 요게 요 앞으로 들어가야겠네요. 그러면 떠가 나오는 순간 요 앞에 뭔가가 있어야겠죠. 어떡하게 뭐 했다 라는 식으로 하나 나오는 거 뭐예요? 주어 빼고 형용사 하나 나왔죠. 하이쇼더 부끄러운 듯이 뭐 했대요? 띠시알러 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가? 샤오허즈 이 총각이 라는 뜻으로 나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거 꼭 외워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동사소럼은 또 해볼게요. 뿌능 조동사 부사로 이루어진 구조죠. 할 수 없다라는 뜻이 될 거고 请假时间 무슨 뜻이에요? 휴가 내는 시간이라는 명사가 될 거고 이거 싱치 이건 시간에 대한 표현이
시간에 대한 표현이죠. 일주일이라는 표현. 超过 여기 동사 있네요. 초과하다라는 사급 동사. 얘를 중심으로 이제 나눠보면 될 것 같아요. 휴가 시간이 초과하다 일주일이 맞을까요? 아니면 반대. 이거 싱치 일주일이 초과하다 무엇이? 请假 时间 휴가 시간. 이건 좀 이상하네요. 그러면 답은 어떻게 돼야 돼요? 휴가 시간이 초과하다 일주일 얘가 목적어가 되겠죠. 그러면 부사나 조동사는 어디 들어간다? 동사 앞쪽에 들어간다. 해서 나열하면 휴가 시간은 不能 하면 안 돼요. 초과하면 안 돼요. 일주일 하고 끝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90번 볼게요. 去过 가본 적이 있다. 동사 바로 나왔네요. 동사를 중심으로 이제 명사들을 찾아봐야 되는데 许多国家 많은 국가들이라는 명사 나왔고요. 야저더 떠는 꾸며주는 말이죠. 뒤에는 보통 명사가 많이 나오는 편이고 앞에 있는 게 이 명사를 꾸며주는 편이다라는 뜻을 가진 아이고 원은 명사로 대명사죠. 대명사로 나라는 뜻으로 나열을 해주셔야 되는데 취를 중심으로 한번 볼게요. 취 가다 어디를 목적어가 뭐가 돼야 돼요? 많은 국가 돼야겠죠. 그러면 요거는 어디 집어넣어야 돼요? 나는 가본 적이 있다. 많은 국가. 아시아의라는 표현은 얘랑 묶게 되겠죠. 아시아의 많은 국가를 나열을 해주시면 我去过 나는 가본 적이 있어요. 亚洲的 아시아의 许多国家 많은 국가들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하고 나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91번 한번 해볼게요. 이 지금 부사고 인치는 불러일으키다 라는 동사죠. 그 다음에 른먼더 떠 뒤에는 명사 나올 수도 있겠구나 하고 기억을 해주시고 꽝우라는 명사로 빛 공해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 중술은 명사도 되고 동사도 돼요. 중시, 중시하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사급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세트 중에 하나예요. 인치, 중시, 중시를 불러일으키다. 사람들의 중시를 불러일으키다. 이걸 미리 외워두신 분들이라면 바로 붙이고 시작할 수가 있었겠죠. 여기다가 뒤를 붙이면은 그래도 해석이 전혀 안 될 거예요. 그러면 해석이 전혀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요거랑 붙는다는 걸 알 수 있고 얘가 목적어니까 하나 남은 명사 빗공에는 주어가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부사는 위치가 당연히 여기가 돼야 될 거고요. 동사 앞에 해서 나열하면 꽝우란 비공해는 이미 인치러 불러일으켰습니다. 무엇을? 사람들의 중시를 하고 끝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92번 치호는 기후라는 명사죠. 쇼불려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진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세요. 쇼불러 아니죠. 무조건 쇼불려라고 외워주시고 견딜 수 없다, 참을 수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나리 그곳이라는 표현이 뒤에 이어서 나왔어요. 그 다음 타实在 实在는 부사로 정말로 라는 뜻이니까 부사가 붙어 있다는 건 얘가 주어일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겠죠. 타实在 그는 정말로 그 다음 동사 나와야겠죠. 受不了 견딜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이제 나머지 조합을 하시면 되겠죠. 그곳의 기후에 정말 견딜 수 없다. 그곳의 기후를 정말 견딜 수 없다라는 뜻으로 그대로 나열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타가 잘못됐네요. 그녀는 정말로 견딜 수 없습니다. 그곳의 기후를 이라고 나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서술성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를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 우리가 요거는 꼭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상급부터 꾸준히 조금씩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인지를 하면서 문장 같은 거, 짧은 문장 같은 걸 외워주신다면 굉장히 쉽게 접하실 수 있으실 텐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보통 동사가 나온다 하면 뒤에 목적어가 명사로 이루어질 때가 여태까지는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상급, 사급 이제 수준이 조금씩 높아지면서 목적어가 이렇게 명사만 한 단어 딱 주어지는 게 아니라 목적어 안에 형용사나 이렇게 동사도 심지어 들어갈 수가 있는 거. 목적어가 좀 길어지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서술성 목적어를 가진 동사다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해서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예제를 보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거예요. 아주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죠. 觉得 뭐뭐라고 생각하다, 느끼다. 요 같은 경우에 뒤에 목적어가 보통 길게 나옵니다. 목적어 안에 길게 나온다는 건 형용사나 동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고 이런 예제 외워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我觉得 내 생각에는요. 她很漂亮 아주
예쁘다. 정확히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그녀가 아주 예쁘다고 생각한다 라고 해석하는 게 한국식 해석이겠죠. 요거 한번 볼까요? 동사 목적 안에 동사 들어가는 경우 我觉得 나는요 她应该学汉语 그녀가 마땅히 중국어를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라는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가 명사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동사나 형용사가 들어가서 문장 구를 이룰 때도 굉장히 많다는 거. 요런 거는 요런 서술성 목적어를 가진 동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한번 밑에 거 문제로 가면서 한번 풀어볼게요. 值得는 동사로 뭐뭐할 만한 가치가 있다 라는 표현, 사급 동사죠.文章은 명사로 글이란 뜻이고 仔细는 형용사로 상세하다, 자세하다 라는 뜻. 나偏 여기 좋은 힌트 하나 주어졌네요.偏은 양사죠. 양사 뒤에는 보통 명사 나오는데 사급에 정말 세트로 자주 나오는 거죠. 이偏한 편에 무엇? 글 해서 요게 딱 보이신다면 바로 묶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 위에도 독해를 하다, 읽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동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뭐뭐할 가치가 있다, 그 다음 읽다, 뭐가 큰 동사로 요 자리에 서술성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로 나올까요? 우리가 사급을 갖다가 기출 문제를 엄청나게 많이 푸신 분들은 알 거예요. 值得가 우리가 보통 자주 나오는 문장 중에서 뭐 나는 이 일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좀 범위가 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제 나열을 해볼게요. 那篇 文章 그 글은 주어가 되겠죠. 그 글은 어떻대요? 值得 뭐 할 만한 가치가 있잖아. 이제 나머지 전부 다 묶어서 仔细 위에도 동작을 갖다 꾸며주는 말로 仔细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해서 나열을 한번 해보고 문장 구조를 나눠볼게요. 그 한편의 글은 值得 뭐 할 가치가 있어요? 仔细 위에도 안에 동사가 또 들어가 있죠. 자세히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해서 值得도 정말 자주 쓰는 서술성 목적어를 가진 동사 중에 하나라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받자문 진행을 해볼 텐데 받자문은 이 구조 외워두시면 나열을 하기가 굉장히 편할 거예요. 항상 빠는 한국말로 을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 예제 같은 거 하나 외워두시면서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我 나는 이징 우리 아까 전에도 했죠. 서술어 꾸며주는 표현 뭐뭐 있다 그랬어요? 부사, 조동사, 개사 반은 개사 구예요. 그래서 여기 개사니까 부사나 조동사가 나온다면 개사 앞쪽으로 위치를 해줘야 되고 동사 서술어 나오고 씻는데 손을 씻는데 어떻게 씻은 거예요? 결과 보어 나온 거죠. 깐찜으로 아주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보어가 기타 성분으로 들어올 수도 있구나 하고 기억을 해주시고 94번 한번 볼게요. 바가 나왔어요. 그 다음 这个菜 이 요리 그 다음 라는 형용사도 되고 동사도 돼요. 형용사 할 땐 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동사 할 때는 자극을 받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 我는 대명사로 나라는 뜻이고 추한 땀을 흘리다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동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추할러 자극을 받아서 땀이 나다가 맞을까요? 땀 났고 그 다음 맵다 자극을 받다가 맞을까요? 당연히 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결과 부어로서 추할러 자극을 받아서 땀이 났다 라고 처리를 해주시는 게 맞겠죠. 이제 명사 두 개 남았는데 명사 두 개를 요 바를 중심으로 주어랑 목적어에 놔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이 요리를 이 맞을까요? 아니면은 동사를 보면서 한번 떠올리는 거예요. 주어가 도대체 뭘까? 자극을 받아서 땀을 나게 한 것은 무엇이에요? 당연히 이 요리겠죠. 이 요리가 무엇을? 나를 얘가 점점점 부분에 속하는 요 부분이겠죠. 그래서 나열을 해주시면 这个菜 이 요리가 把我 나를 뭐 했어요? 자극해서 땀이 나도록 만들었다 라는 표현으로 나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받자문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주어는 마치 모든 상황이 다 주어는 사람이 나와야만 한다고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받자문이든 뭐 나중에 뭐 피동문에서 빼자문이 나오건 항상 동사 먼저 찾으세요. 동사 먼저 찾으신 다음에 주어랑 바 뒤에 넣을 게 뭔지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나열을 해주시면 틀릴 일이 전혀 없을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겸업문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겸업문은 우리가 사실 문장이 두 개가요. 이어진 문장이죠. 우리 요거 한번 볼게요. 我 나는 랑
시켰어요. 누구한테? 그에게. 뒤에 거 볼게요. 学 한위 공부를 하는 건 결국엔 누군 거예요? 결국엔 내가 하는 거겠죠. 얘는 또 뒷문장에서는 주어가 되고 동사, 목적어가 되네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앞문장에서는 목적어 역할을 하고 뒷문장에서는 주어 역할을 한다. 다 겸하고 있다 해서 겸어라고 표현을 하고요. 겸어가 들어간 문장이다 해서 겸어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세요. 겸어문은요. 동작이 굉장히 여러 개, 많게는 보통 3개까지 나열이 되는 편이고요. 그리고 동작의 주체자가 여럿이 나온다는 거. 요거까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서 한번 볼게요. 老师的肯定 선생님의 무엇이래요? 확신은 타 명사죠. 대명사로 그라는 뜻이 나오고요. 更加 더 더해졌대요. 무엇이? 자신감이 더 더해졌다. 그 다음 使는 랑과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몸으로 하여금 해서 경어문에 자주 나오는 동사 중에 하나죠. 얘도 동사 중에 하나 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나열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라는 표현이 있고 확신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나열을 어디다가 해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얘도 동사, 얘도 동사죠. 우리가 겸어문 같은 경우에 여기다가 V1이 뭐예요? 사동 동사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걸 힌트로 가질 수 있을 텐데 상급부터 굉장히 많이 제가 강조하면서 하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겸어문 중에 아주 대표적으로 나오는 거 2가지가 있어요. 랑이랑 실이랑. 이 2가지 아이는 순서를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풀기가 굉장히 쉬울 거예요. 겸어문의 구조죠. 뒤에 명사 나온 다음에 뭐 주체는 앞에 있겠죠. 그 다음 명사가 나온 다음에 동사나 형용사가 뒤이어 나온다는 거. 실 뒤에 명사 뭔가 하나 붙어야 돼요. 무엇으로 하여금? 확신으로 하여금 자신감을 증가시키다. 이건 좀 이상하죠. 그로 하여금 얘 묶인다는 거 알 수 있어야겠죠. 그 다음 뒤에 V나 A 나온다는 거. 요것도 이어주시면 될 거고. 답 나왔네요. 그러면 使他更加自信 하나 남은 요 아이는 주어로 보내면 되겠죠. 선생님의 확신은 使他 그로 하여금 更加自信了 더욱 자신감을 불어넣게 해주었다 라는 표현으로 나열되는 겸어문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컨딩의 S, 使 시키다 목적어. 그 다음 뒷문장에서 봤었을 땐 그가 더한 거죠. 자신감을 해서 겸어문 맞죠. 해서 이런 거는 요것도 꼭 외워주시고 요 겸어문 자체 쓰는 방법까지 익혀주신다면 그냥 딱 보면 바로 답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 쓰기 이 부분 진행을 해볼 텐데 요거 단어 싱푼은 형용사로 흥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지금 이 여자 사진을 보시면 지금 핸드폰을 보고 굉장히 기뻐하고 있어요. 흥분하고 있죠. 기뻐하는 표현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좀 전에 했었던 뭐 사동동사 같은 거 사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까 전에 주어 나오고 랑 다음에 명사 나오고 그 다음엔 동사나 형용사 이어서 나온다 그랬죠. 이 구조 하나 딱 외워두시면 바로 답을 쓸 수가 있을 거예요. 무엇으로 하여금? 그녀로 하여금 싱푼이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그녀로 하여금 기쁘게 했다. 이제 주어를 정해야 되는데 우리 4급 단어 중에서 쓰기 굉장히 좋은 것 하나 있죠. 소식 뭐라 그래요? 샤오시. 뭐 핸드폰이 그녀로 하여금 굉장히 흥분하게 했다, 기쁘게 했다 이 말은 조금 이상하죠. 핸드폰을 보고서는 그 안에 있는 소식이 그녀로 하여금 기쁘게 했다. 양사까지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这条消息 그 소식이 그녀로 하여금 아주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해서 사동동사 이런 거 기억해 두신다면 형용사 나오면 바로 집어넣고 주어는 보통 뭘 보고 있든 간에 소식 단어 넣어주시면 굉장히 좋은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 하나 외워두시면 쓰기 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투어는 동사로 벗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뒤에 목적어 꼭 넣어줘야 될 텐데 그림에서 보시면은 신발을 벗고 있죠. 그래서 신발을 벗다. 토어시에까지 적어주시면 좋은 문장이 될 것 같아요. 나는 신발을 벗고 있는 중입니다 해서 부사인 짜이 같은 거 넣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주어, 동사, 목적어 형태로 끝내주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이런 거 보시면은 구문 같은 거 사용하시면 좀 더 점수 포인트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자주 나오는 구문 중에 하나 있죠. E, A, G, O, B 무슨 뜻이에요? 나는 A 하자마자 바로 B 하다. 이런 거 넣어주시면 좋겠죠. 나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신발을 벗습니다. 我一回家 回家 하나 적으시고 그 다음 就 바로 뭐예요?
투어시에 이런 거 적어주시면 점수가 갑자기 확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구문도 외워주시면 쓰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이 부분 끝이 났고요. 시서 중국어권 최은정사단 저까지 포함해서 세 분의 선생님이 이렇게 시험에 응시하고 준비해서 보여드린다는 점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여기까지 적중특강이 끝이 났는데요. 이전 기출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적중특강을 진행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항상 시험 볼 때마다 시험 유형이나 아니면 시험 푸는 요령 같은 게 항상 똑같기 때문에 이런 접근 방식 미리 알아두신다면 시험 보실 때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몰랐던 부분 같은 거 열심히 체크하셔서 다음에 더 좋은 성적 받을 수 있도록 조금만 일주일만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